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2019년 5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19년 5월 3주 5월 2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0.07% 하락했습니다.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7% 하락했고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6%, 서울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10%에서 마이너스 0.09% 역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7%로 8개도는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10%, 세종시는 마이너스 0.10%에서 마이너스 0.13%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대전은 0.08%, 제주는 0.06%, 인천은 0.01%가 상승했고 강원도는 마이너스 0.16%, 충북 마이너스 0.15%, 울산 마이너스 0.15%, 경북 마이너스 0.14%, 경남 마이너스 0.13%, 세종 마이너스 0.13%, 부산 마이너스 0.10%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7군데에서 19개로 증가가 되었고 보합지역은 15개에서 15개 유지가 되었고요. 하락지역은 144개에서 142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6%, 서울은 마이너스 0.03%가 하락했고 인천은 플러스 0.01%가 상승했고 경기도는 마이너스 0.09%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 발표 등으로 매수 대기자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지역은 28주째 연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14개구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0.03%, 성동구는 마이너스 0.12%는 투자 수요가 많았던 행당동 등 대단지 급매물 누적으로, 용산구는 마이너스 0.05%는 재건축 속도 느린 이촌동 이주로, 동대문구는 마이너스 0.04%는 매수세가 급감한 전릉동, 용두동 이주로, 성북구는 마이너스 0.04는 대규모 신규 입주 있었던 기름동 이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강남구는 11개구가 마이너스 0.03%, 강남 4구는 마이너스 0.04는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재건축 및 인기단지의 경우 상승했으나 외곽도는 신규 입주 물량 부담이 있는 곳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외 양천구는 마이너스 0.03%는 일부 단지 급매물이 소화되나 상승 하락 혼조세로 하락폭이 유지되었습니다. 동작구는 마이너스 0.04%, 신규 입주가 있었던 흑석동 인근 이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는 플러스 0.01%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는 플러스 0.13,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이주로, 부평구 플러스 0.11%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 진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양호되는 지역 이주로 상승을 했고요. 인천광역시 중구는 마이너스 0.18%는 영종 하늘도시 신규 입주 물량 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1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9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입지 여건 양호한 일부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남시는 마이너스 0.34는 신규 분양 호조, 북일해 등 영향으로 기존 단지 매수 심리가 위축
지속이 되면서 의왕시는 마이너스 0.32, 용인 수지구는 마이너스 0.12 등은 신규 입주 물량 누적 영향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수정구는 플러스 0.09는 역세권 실수요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9%,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7% 하락, 8개도는 마이너스 0.10% 하락, 세종시는 마이너스 0.13%가 하락을 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7% 하락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대전은 플러스 0.08, 유성구는 플러스 0.18%는 신규 분양 호조 등으로 중구는 플러스 0.12, 정비사업 및 역세권 단지에서 일부 상승했습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0.10%, 공단이 위치한 사상구는 마이너스 0.21%는 산업경기 침체로 급매물이 일부만 드물게 거래되며 동래구는 마이너스 0.16%, 해운대구는 마이너스 0.13% 등은 신규 공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1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3%, 세종시는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행복도 시내 외곽지역과 세종시청 인근 소담동 등 매수심리 이축 등으로 하락하고 조치원도 일부 구축단지가 하락을 했습니다. 팔기들은 지난주 마이너스 0.1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0%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제주도는 플러스 0.06%, 제주시는 플러스 0.08%는 상승 하락 혼조세인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는 영향으로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팔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5월 20일도 0.06% 상승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전남은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5%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충남도 지난주 마이너스 0.08%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6%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경남은 지난주 마이너스 0.20% 하락, 이번 주 마이너스 0.13%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경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11% 하락, 이번 주 마이너스 0.14% 하락, 하락폭이 확대되었고요. 충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14% 하락, 이번 주 마이너스 0.15% 하락,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25% 하락,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6% 하락,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시는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는 0.08%가 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자, 그러면 강원도 강원 태백시가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 주는 플러스 0.00% 보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17%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강원 삼척시는 0.0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0%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강원 동해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0%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원 춘천시 마이너스 0.1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3%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강원 속초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2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원주시 지난주 하락했었죠. 마이너스 0.50%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27%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7% 전세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5%,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는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1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0%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5%, 8개도는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13%, 그리고 세종시는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41%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대전은 0.04% 상승, 대구는 0.00% 보합, 세종시는 마이너스 0.41% 하락, 충북은 마이너스 0.24% 하락, 경남도 마이너스 0.17% 하락, 강원도 마이너스 0.15% 하락, 울산 마이너스 0.14% 하락, 경북 마이너스 0.13% 하락, 제주 마이너스 0.11%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22개에서 19개 및
하락 지역은 120개에서 118개로 감소되었고 보합 지역은 34개에서 39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총평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은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 발표 등으로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확산되면서 지금 서울은 28주째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거래 절벽을 맞고 가격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십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정조준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인상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분양시장에선 대출 제한 때문에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외면받는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페리스 있죠. 1차 전용 면적이 164제곱미터가 지난 9.13 부동산 대책 후에 10월에 2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거래가 없었고요. 올 1월에 2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26억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는데 이렇게 2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72억 원에 거래가 되었던 화제가 되었죠.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면적이 243제곱미터가 작년 10월에 72억에 거래가 되는데 지난달에 73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것들을 보고 언론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값이 더 뛰었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이런 게 한두 건 거래를 가지고 초고가 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상당히 뛰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별개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부족한 단지에서는 초고가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9.13 대책 이후에도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한두 건의 거래로 인해서 지금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팩트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